자, 이제 그 6번째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를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저번 시간에는 이산 확률 변수와 이항 분포를 했거든요. 이제 연속으로 바뀌었어. 이제 이산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흩어져 있는 느낌. 혹은 그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값이 유한계이거나 아니면은 자연수처럼 이제 무수히 많지만 일일이 셀 수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산으로 이제 본다라고 했거든요. 자, 연속은 우리가 수토에서 배웠던 함수의 연속같이 뭔가 그 끊임없이 이제 이어져 있는, 끊어지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봐주면 됩니다.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그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겁니다. 이러한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이야.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 그래서 그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그 저번에 했던 것처럼 개수, 그 다음에 주사위에서 특정들이 나오는 횟수 이런 것처럼 셀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이산 확률 변수이고 이산 확률 변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길이, 시간, 무게 이런 것처럼 어떤 범위에 속하는 연속적인 실수의 값을 갖는 거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예를 들어보면은 자, 여기 아저씨 키가 몇입니까? 저요? 네. 166이요. 응? 166이요? 평균 이하네요? 평균 이하네? 그럼 봐봐. 지금 키가 166이라고 했는데 네 키가 정확히 166이야? 아니요. 정확히 뒤에 소수점으로 더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아니 혹시? 여기까지? 저 6이었던 것 같아요. 666 이렇게? 그럼 그 뒤에 혹시 아니? 그 뒤에? 보통 많이 외워봤자 한 요 정도까지 우리 보통 알잖아요. 이제 자기 키를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뭐 외우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뒤에도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내 정확한 키가. 그래서 뭐 166점, 뭐 6, 5, 4, 7, 9 이렇게 해서 쭈르르르 무한히 갈 수는 있겠죠. 그죠? 무한히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은 내 키가 166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틀린 말이야. 왜냐면은 정확한 키는 뒤에 무수히 많은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속 확률 변수는 그 특정 값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키가 예를 들어서 뭐 165부터 170 사이 이렇게 범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따질 거거든요. 저번이랑 달라. 저번에는 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뭐 나오는 횟수 뭐 이런 거를 예를 들었자면은 이번에는 범위 안에 있는 거를 따지는 거야. 범위 안에 있는 거. 키가 딱 166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165에서 170 사이 이렇게 이제 볼 거고 그리고 그 이제 내신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거 통계에서 이제 가장 1번으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구별해내는 거 있죠. 어떤 게 이산 확률 변수고 어떤 게 연속 확률 변수인가 이런 거 구별하는 거 이제 나올 거거든요. 이제 구별하는 거는 이산은 셀 수 있어야 되고 연속은 이제 길이, 시간, 무게 등과 같이 어떤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키를 예를 들었지만은 그 무게라는 것도 사실은 뭐 이제 뭐 40kg라는 무게는 없어. 정확히는 뭐 40점, 뭐 1, 5, 4, 7 이렇게 무수히 많은 숫자가 뒤에 나올 거냐 이제. 시간도 마찬가지야. 뭐 이제 1시간이라는 정확한 시간은 없어요. 원래는 뭐 1시간 할 때 뭐 1.0000 한 다음에 쭈르르륵 무수히 많은 시간이 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셀 수 없는 것들은 연속적인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밑에 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 배차 간격이 5분인 지하철이 있대. 그러면은 그 배차 간격이 5분이면은 5분마다 지하철이 오는 거일 텐데 그럼 내가 지하철을 몇 분을 기다리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정말 운이 좋게 내가 이제 딱 지하철이 지금 도착하자마자 바로 타면은 나는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0분이겠죠? 0분일 텐데 재수없게 지나가고 나서 도착했으면은 이제 5분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은 이제 0분부터 5분까지의 범위를 가질 수가 있을 거야. 시간이 0 이상 5 이하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확률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자, 내가 지금 지하철이 지금 뭐 인제 막 도착했는지 아니면은 방금 떠났는지는 몰라. 그냥 그 지하철이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내가 딱 이 지하철역에 도착했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그 남은 시간 있잖아. 뭐 이제 뭐 1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뭐 2분 40초를 기다려야 될 수 있고 사실 그 순간순간의 확률은 다 똑같지 않을까? 내가 이제 지하철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랜덤하게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막 정말 이제 막 운이 없어가지고 막 계속 5분만 기다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균등하게 우리가 기다릴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률 함수로 이제 만약에 표현을 해줍니다. 확률 함수로. 지금 우리가 그 변수를 그 기다리는 데 걸리는 시간인 0 이상 5 이하로 이제 잡아주고, 0 이상 5 이하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 확률의 총합이 몇이 되어야 됩니까?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확률의 총합이 1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어지는 그 확률 함수랑 그 다음에 이제 그 x축하고 둘러싸인 요 넓이 있죠. 요 넓이를 우리가 확률로 계산합니다. 요 넓이를. 그런데 가로가 5잖아. 근데 전체 넓이가 1이 되려면은 세로가 5분의 1이면 되거든, 세로가. 그래서 이 함수는, 이 확률 함수는 5분의 1이라는 함수를 이제 가지기는 하는데, 자, 여기서 내가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A분 이상 B분 이하가 걸릴 확률은 여기서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제 A 찍고 B 찍어가지고 요 면적을 A분 이상 B분 이하 걸릴 확률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단원에서부터는 그 넓이가 확률이야. 넓이가 확률. 알겠죠? 그래서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따질 겁니다. 그래서 그 넓이는 반드시 총합이 1이다.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풀 거고. 자, 그래서 밑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그 상수함수 5분의 1이 지금 이 상황에서의 그 확률 함수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A분 이상 B분 이하의 확률은 우리가 여기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아까 확률 함수라고 했는데, 그 전 시간에는 이사명률 변수에서의 확률 함수는 확률 무슨 함수였어? 확률 질량 함수였어. 확률 질량 함수. 자, 여기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오면은 용어가 좀 바뀝니다. 확률 밀도 함수로 바뀌어요. 확률 밀도 함수. 자,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방금 전에 이제 본 예시에서는 그 5분의 1이 확률 밀도 함수인 거거든. 5분의 1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주어진 범위에서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 이제 정의된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 조건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 우리는 그 조건이 이제 뭔지 한번 좀 따질 건데, 우선 이러한 확률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은 이 확률 함수가 지금 x축보다 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특정 그 범위 안에 있을 확률, A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확률은 이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로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 둘러싸인 넓이로 보는데, 만약에 이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밑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 이제 A를 이렇게 긋고 B를 이렇게 그어주면은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잖아. 근데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은 이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 우리 수투에서 배우지 않았었니, 저거? 저거 뭐랑 연관된 거니? 적분. 우리 그 적분 맨 마지막에 그 정적분의 활용 기억납니까? 정적분의 활용. 기억이 나십니까? 그 정적분의 활용에서는 그 적분한 값이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이제 정의를 했었는데, 만약에 아랫부분에 있는 그 함수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음수가 나왔던 거 기억납니까? 음수 나왔던 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정확히는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 넓이라는 게 적분의 개념이어서 이 x축보다 아랫부분에 있으면은 음수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확률이라는 것은 당연히 양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축 윗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x축 윗부분. fx는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돼. 0 이상. 그래서 이따 하겠지만은 그 확률은 그 값이 정적분으로 정해집니다. 정적분으로. 그러니까 밑에 있으면 음수가 나와서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근데 이제 그 전체 범위에 대해서 둘러싸인 그 넓이는 확률의 총합인 1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확률의 총합인 1. 자, 그리고 이제 이 확률을 구하고 싶다. A에서 B 사이의 확률은 그 함수가 X는 A와 X는 B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와 같다. 있다 하겠지만 정적분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가 fx인 확률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제 해주고, 자, 그리고 당부적 표시. 자, 연속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몇일까? 0입니다. 왜 0일까? 아까 얘기했지만 키가 정확히 166.6이라는 건 없어요. 그 뒤에 무수히 많은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딱 166.6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그 확률을 가질 수 있는 그 값이 0인 겁니다. 그래서 범위로 줘야 되는 거야, 범위로. 범위로 주게 되면은, 165 이상, 170 이하일 확률, 이렇게 범위를 주면은, 그 범위에 대해서는 그 확률 계산이 되는데, 특정 값에서는 확률이 0이라는 겁니다, 얘는. 자, 그래서 이제 특정 값에서의 확률이 0이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등호가 이제 막 떼어지기도 하고, 이제 다 떼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등호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등호가. 어차피 그 특정 값에서의 확률이 0이니까, 어차피 이게 다 같은 확률이라는 거야. 다 같은 확률. 그 다음에 필수 1번 보시면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 자,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그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고, 항상 0 이상. 두 번째는 이제 그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여기서는 넓이가 이제 1이다라는 걸 이용해 줄 거고, 그 다음에 특정 범위에서의 확률은 그 함수를 이제 그려주셔가지고 그 넓이로 계산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보시면 확률 밀도 함수가 쟤래. 그때 A를 구하래.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일단 저 함수를 그립니다. 근데 지금 저기 기울기가 2A 맞니 얘들아? X의 개수니까 2A 맞니? 2A. X의 개수니까 2A인데, 근데 이 기울기가 지금 2A가 양수 기울기인지 음수 기울기인지 모르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X절편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X절편. 자, Y가 0일 때 X값은 2분의 3 맞니? 2분의 3? 응. 이거 보입니까? 그러면 2분의 3은 확실하게 지나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 2분의 3,0은 확실하게 지나는데, 여기서 봐봐, 얘들아.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이면 X축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럼 안 되는 거야. 아까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반드시 위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위에. 그래서 최소한 기울기는 음수야. 최소한. fx가 0 이상이다라는 조건 때문에 기울기는 최소한 음수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봐야 하는 범위는 마일부터 1이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그 기울기가 음수인 그 직선을 일단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 범위가 마일이랑 1 사이니까 그 마일하고 1을 표시를 해줄게. 마일은 한 대략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1은 대략 한 요 정도 쪽으로 만약에 잡아버리게 되면은 여기 사이에 그 넓이 있죠. 이 넓이가 이제 1이다라는 얘기야. 저 넓이가 1이다. 그럼 우리는 저 넓이 10만 잘 세워주시면 되거든요. 저 함수 이제 주어진 거에다가 구해가지고. 자, 사다리꼴 넓이니까 이제 요 밑변, 윗변 그럼 알아야 되는 건데, 이 밑변, 윗변의 길이는 이 점에서의 그 y값, 함수값으로 보면 되니? y값. 그러니까 요 두 값을 저기다가 이제 대입한 게 그 높이가 되겠죠. 길이가 되겠지. 그래가지고 저 함수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a가 나오고, 그냥 1을 넣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5a죠? 그 다음에 그냥 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a가 나오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사다리꼴 넓이씩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률의 총합 1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위아래 더한 거,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곱하기 밑변인데, 이제 2가 소부가 되다 보니까 a가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이제. a가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다리꼴 넓이씩 세우는 거. 사다리꼴 넓이씩.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항상 x축 이상, 0 이상이어야 되고 확률의 총합이 1이다 라는 거 이용해줘야 돼. 확률의 총합이 1이다. 이거 해주시면 되겠고, 네, 필기하시고. 자, x가 근데
근데 이거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주의할 점이, 우리 앞에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그 특정 값이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입했었거든요, 이제. 그걸 대입한 것들이 이제, 다 더했을 때 1이다, 라고 했었어. 근데 이거 봐봐. 얘는 범위로 주어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연속은. 이제 이 범위에서의 넓이를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시는 건데, 이 범위에서의 넓이를. 자.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너네가 이제, 마이라고 1 보면은, 약간 이런 생각이 너네 들나봐. 마이라고 1 사이에 범위가 주어지면은, 너네 약간 본능적으로, x가 마이라고 0하고 1이 3개인 줄 아나봐. 너네 약간 본능적으로. 여기는 연속적인 범위니까, 이 특정 정수값이 아니에요, 이건. 알겠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이거 3개 넣어서 다 더하면 1이네? 이러면 안 된다. 알겠죠? 이거 넓이로 계산해줘야 되는 거. 자, 그 다음 2번. 자, 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또 A로 이제 미지수로 줬는데, 특정 확률의 값을 구해주라. 라는 문제입니다. 특정 확률의 값. 자, 요거는 계산하는 거 잘 보자, 이건. 지우고. 자, 저것도 한번 함수를 좀 그려보실 건데, 일단 절편부터 확인이 되죠? 얘가 지금 6,0을 지금 지나니까, 6,0을. 6,0 한 대략 이 정도쯤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기울기가 양수면은 안 된단 말이야. x축 아래잖아. 음수여야 되는 거 맞니? 음수. 그래서 일단은 그 점선으로 좀 이제 그려놓고, 점선으로 일단. 근데, 이제 범위 체크. 0과 6 사이네? 그러면 여기 0에서부터 여기 6 사이까지니까 이제 이 함수만 이제 보라라는 것이고, 이 함수만 보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저 함수와 x축하고 이루는 부분의 넓이가 이제 여기로 나온단 말이죠. 여기. 이 넓이가 1이다. 라고 식을 쓰는 거야. 이 넓이가 1이다. 그러면은 이 넓이가 1이다라는 식을 세우면은 a가 나올 거거든요. 우선 삼각형의 넓이니까 우리는 저 식에다가 x에 0을 대입해 보면은 여기가 이제 6a가 나온다 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을 거야. 6a가 나온다. 이걸로 일단 넓이의 식 세워볼 수 있지? 넓이식을. 자,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식 써주시는 게 된 게 18a인데 얘가 1이구나 라고 해주시면은 a는 18분의 1 2라고 써주면 됩니다. a는 18분의 1. 그 다음에 2에서부터 5 사이의 확률인데 요거 잘 보세요. 이거 2는 한 요 정도쯤이라고 보고 5는 한 요 정도쯤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는 확률은 여기란 말이지. 여기. 우리 실제 구하는 게 여기 맞네? 저기 분홍색 칠한 거. 저기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저기 이제 구하는 거는 그냥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사실 해주면 되기는 해. 사다리꼴의 넓이.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그 사다리꼴의 넓이 할 때 우리가 요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밑변, 윗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요령. 이거 길이 구할 때 이제 x에 이제 2 넣고 5 넣을 건데 a를 구해놓긴 했지만은 이게 보통 분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웬만해서는 이거를 미지수 a가 들어가게 일단은 식을 쓰시고 x에 2 넣어주면 4a잖아? 그 다음에 이제 5 넣어주게 되면은 그냥 a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이가 3 맞니? 3? 3이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미지수로 식을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미지수로 이제.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숫자를 미리 대입해버리면은 분수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숫자가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은. 그래서 A로 처음에는 식을 쓰는 게 계산이 조금이라도 편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럼 이제 A가 18분의 1이니까 넣어서 이제 계산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또 5하고 6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얘가 12분의 5. 일단 답은 일단 이렇게는 나와. 답은 저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넘어가기 전에 자, 요거 이렇게도 풀 수 있거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닮음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닮음으로. 닮음. 직접 이제 저 넓이를 이제 안 구하고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닮음으로 어떻게 푸냐.
이 가장 큰 직각삼각형 요거 보입니까? 가장 큰 거 요거. 요게 있고, 중간 게 있거든, 중간 거. 그 다음에 가장 쬐끄만 거 있거든, 가장 쬐끄만 거. 요거 세 개 보이니? 닮음인 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 원하는 그 넓이를 구하려면은, 중간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작은 직각삼각형을 빼면 되죠? 근데 저거를 닮음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은, 지금 이 내가 얘기한 가장 큰 거, 중간 거, 가장 작은 거, 닮음비를 좀 얘기할 수 있지, 닮음비.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밑변으로 보면 되잖아? 이제 전체 길이가 6이니까 가장 큰 거부터 이제 해주면은, 가장 큰 거. 자, 닮은비가 6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4죠. 그러면 6대, 4대, 그 다음에 여긴 조그만 게 이제 1이니까 1. 일단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따지는 건 넓이니까 넓이비를 이제 구해줄 거야. 얘는 이제 길이비야, 길이비. 그럼 이제 넓이비는 제곱의 개념이니까 36대, 16대,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이 전체 넓이가 이제 실제로 1이잖아. 그러니까 이 36에 대응되는 실제 길이가 1이죠. 그러면은 36대 1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저 분홍색 색칠한 거는 중간 거에서 조금만 뭐 뺀 거 맞니? 중간 거에서.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15대 x 이렇게 놓고 풀면은 바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은 x가 나옵니다. 이제 똑같이 풀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36x는 15가 나오니까 x가 이제 12분의 5 이렇게 확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이거?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럼 이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주면은, 이 방법을 이용해주면은, 얘는 이제, 지금은 사실 숫자가 어렵진 않아서, 사실 뭐 이거나 큰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굉장히 복잡하게 숫자가 나올 때는 닮음을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도 좀 알고 계세요? 이렇게 푸는 것도 잘 기억해놓고 계세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적분 나왔는데, 요 내용이, 옛날엔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이제 빠졌지만, 일부 교과서에서 이게, 막 수학 역량 플러스, 막 창의융합 프로젝트 이런 걸로 나와요, 이게. 일부 교과서에.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일부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도 나오긴 합니다. 여기. 네. 잘 봐두세요. 여기. 특히 저기.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그 넓이가 적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적분. 확률의 총합을 정적분으로 계산한다는 건데, 보시면. 자, 이제 그 확률 분포의 성질은 정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만약에 그 전체 범위가 알파, 베타인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확률이 A와 B 사이다. 그러면은 일단 세울 수 있는 식은 전체 넓이는 이제 정적분했을 때 1이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어. 얘는 1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저 이제 함수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적분한 개념. 적분한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 구하려면은 그냥 정적분 하는 겁니다. 확률 구하려면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까 구했던 이런 거 있지. 얘네들도 사실 적분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적분을 할 수 있다. 얘도 이제 아까 뭐 2부터 5까지 해가지고 아까 주어져 있던 함수 있잖아. 요거 있죠? A가 아까 18분의 1이었으니까 이제 뭐 18분의 1에다가 6-x. 사실 이거 계산해도 이 같은 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사실. 같은 답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 한번 내용 보시면은 자,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는 얘도 그 함수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전체 구간, A, B는 우리가 특정 확률이고, 전체 구간은 아까 알파, 베타였기 때문에, 그 알파, 베타에서의 정적분 값은 확률의 총합이랑 같은 1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이제 그 확률은 이 함수의 정적분, A에서부터 B까지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필수예제 우리 두 개 다른 거는 이 1차 함수, 직선에 대해서 다뤘잖아. 그럼 이거를 써야 되는 상황, 꼭 이거를 써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냐? 이제
그 다른 차수, 뭐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1차 함수가 아닐 때는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자,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이거 가지고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편차도 구했다. 정제품 가지고. 그런 거는 지금은 이제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10번 시험 보면 한 한두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네. 이게 재수없게 이제 걸리지 않길 바라야 되는 것 뿐이고. 나와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지금 이게 2차 함수 형태거든요. 2차 함수 형태. 자,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얘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지금 이게 0하고 4가 기준값이어가지고 0하고 4를 이제 진하게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이게 0하고 4 사이의 구간만 보는 거잖아. 0하고 4 사이의 구간 여기만 보는 거잖아. 근데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면은 X축 아래로 내려가잖아.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위로 블록으로 나와줘야 되겠지. 일단 최소한. 그리고 이제 0하고 4 사이의 범위를 보는 거니까 여기만 좀 진하게 이렇게 그릴게. 그러면은 저 구간에서만큼은 이 확률의 총합이 몇이다? 이 넓이가 1이다라는 거야. 이 넓이가 1이다.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라고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는 저거 계산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만 이제 0에서부터 4까지 저거를 이제 전개한 함수를 좀 이제 적분해 주시면 되는데, 자 fx식 써보시면 마이너스 자, ax제곱 플러스 4ax dx 요거 계산하실 건데요. 요거 자 요건디 적분합시다. 이거 기억나죠? 적분하는 거 기억나죠? 기억나야지. 마이너스 3분의 ax의 세제곱 플러스 2ax 제곱 4, 0 마이너스 3분의 64a 플러스 32a. 그럼 통분해서 바로 정리하면 3분의 32a가 나와서 얘가 1이다. 아, a는 32분의 3이구나. 라고 여기까지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일단 저기까지 써보실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는 0에서부터 3까지 확률을 구해라. 적분하세요. 0에서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얘들아 사실 그 A를 구하긴 구했지만은 이걸 미리 대입해버리면은 이게 좀 복잡해요, 분수가. 웬만하면 A를 끝까지 살려놓고 나중에 여기서 구한 A를 대입하는 게 나아.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그냥 그대로 한번 쓸게요.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4ax.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너네 이거 다 이제 미리 a를 이거 대입하잖아? 32분의 3? 막 약분하고 막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통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통분을. 두 번 계산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처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적합니다. 적. 그러면은 2ax제곱이고 3, 0. 자, 그러면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9a 플러스 18a니까 9a. 맨 마지막에 대입하자고. 그래야 니네 계산이 편하다고. 32분의 27.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계산은 맨 나중에 하는 게 편합니다. 맨 나중에 하는 게. 맨 나중에 해야 편하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다, 정규분포. 자, 여기가 사실 그 오늘 하는 수업의 메인이거든요, 여기. 정규분포가.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봤을 때 그 성질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그 x축하고 이루는 부분의 넓이가 1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좀 뜬금없지만 그 이러한 함수를 봅니다. 이러한 함수. fx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복잡한 게 나와 있어. 여기 보시면은 이 시그마는 표준 편차거든요. 표준 편차. 얘 이제 시그마 그 표준 편차 기호 이거 알겠습니까? 네. 이거 시그마고요. 시그마. 대문자 시그마가 이거고, 소문자 시그마가 요거 있잖아요. 얘들아, 요거. 6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요 놈 있잖아요. 요 놈. 이게 표준 편차였죠? 요게?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표준 편차를 이렇게 놨잖아. x의 이제 표준 편차.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2가 나와 있는데, 2는 이제 그 2.718이라는 무리수랍니다. 무리수. 네, 2.718이라는 무리수예요. 저거 이제 뭐 자연로그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 이과 친구들만 배우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너네. 너네. 자.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했을 때, 이러한 확률 분포를 가지는 거를 이제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 값을 저렇게 정의했을 때 저게 정규 분포다. 정규 분포. 근데 이거 참고로 식은 외울 필요는 없다. 외울 필요는 이제 없는데, 근데 이제 저런 식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냥 이제 수학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저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식이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우리가 두는 것이고, 저게. 그럼 저 식이 도대체 이제 뭐 하는 식인가 한번 좀 들여다볼 건데,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함수 있잖아. 이게 2.718이라는 수이고, 지수에 뭔가 이렇게 막 되게 막 짜증나게 나와 있거든, 저거? 그럼 이제 저러한 식을 이 함수로 그려주면은, x는 m 기준으로 좌우 대칭 모양이 나오거든요? 저 함수를 그리면은. 이게 x는 m 기준 좌우 대칭이야, 좌우 대칭. 그리고 m일 때 가장 우뚝 솟아 있으며, m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함수가 이제 이렇게 x축에 붙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참고로, 우리 점근선 배웠잖아, 점근선.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선이었잖아. 참고로 여기서는 x축이 점근선입니다. 다가가긴 하지만은 닿지는 않아요. 만나지는 않아. 자, 이제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볼 거고, 자, 그러면은 이러한 함수를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며, 우리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뭐라고 나타내주냐면은, 정규분포 영어 단어를 그대로 따가지고 노멀 디스트리뷰션. 앞에 이제 이 n을 따가지고 n 그 다음에 괄호 열고 평균 컴마 분산. 이거 분산이야, 분산. 분산이야, 이거. 앞에는 뭐야? 평균이야.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알겠죠? 어떤 확률 변수가 있어. 걔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이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주면은 그 기호를 우리가 n, m, 시그마 제곱. 여기 분산이야, 분산. 이렇게 나타내주고,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 얘를 따른다라는 것을 기호로 물결문제를 쳐가지고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항분포에서는 n 말고 뭐로 썼는지 기억나니? n 말고? 뭐로 썼었니? b. 그때는 이제 이항분포 해가지고 영어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는 n입니다, n. 노말이야, 노말. 정규, 노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정규분포를 도대체 왜 저런 거를 이제 만들어냈느냐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웬만하면 이러한 분포를 따를 겁니다. 뭔 소리냐면은, 이제 가장 흔하게 드는 예시, 키. 우리나라 성인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키가 한 평균 몇 정도 될까? 남자면 한 보통 성인 남자가 174? 그 다음에 성인 여자가 몇이라고 하더라? 몇인가요? 성인 여자 키가? 162인가? 그렇게 일단 나는 알고 있거든? 그럼 대충 그냥 평균 170이라고 합시다, 170. 그러면은 평균 170 근처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지 않겠니? 170 근처의 사람이? 그리고 170에서 멀어져 막 180, 190, 막 2m가 넘어가고 혹은 160, 150 막 작아져. 그렇게 좀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확률이 점점 이제 약해질 거 아니야? 희박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에서 가장 우뚝 솟았고, 뭐 170에서 이제 뭐 5 차이 나는 그 범위의 확률을 구했을 때는 이러한 면적이 나오고,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그 간격을 이제 가지는데 막 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2m야. 그쪽은 이제 거의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확률이 희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러한 분포를 띄고 있을 거야. 다 평균 근처에서 놀고 있지 않겠니? 그래서 보시면은 다 평균 근처 키잖아요, 이제 대부분. 네. 아닙니까? 평균 맞니?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평균 근처에서 놀고,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키가 이제 조금 이제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큰 사람도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조금 드물겠지. 조금 드물겠죠. 지금은 키만 얘기했지만은 사실 뭐 몸무게도 그렇고, 뭐 시력도 그렇고, 또 너네가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시험 점수 같은 것도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니니. 그러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정규분포를 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규분포를 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러한 곡선에는 무슨 성질이 있는가 볼 건데, 무슨 성질이 있는가? 아유, 졸리다. 눈 크게 뜨고. 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은, 자, 평균을 m이라고 넣었을 때 평균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직선 x는 m에 대한 대칭이다. 그리고 점근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x축, y는 0입니다. x축, y는 0으로 볼 수가 있어요. x축, y는 0. 그리고 두 번째는 x축하고 넓이는 그냥 1이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3, 4번 중요해. 3, 4번. 표준 편차가 일정할 때 평균이 달라진다. 평균에서 가장 우뚝 솟은 모양이었는데 평균이 달라지면 이 가장 높이 솟은 지점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느낌? 좌우로? 평행 이동하는 느낌?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만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따지고자 하는 변수는 두 개야. 평균하고 표준편차 두 개거든요. 평균이 달라지면 좌우로 이동하겠지만 곡선이, 만약에 표준편차가 달라진다. 평균을 고정시키고 표준편차를 이제 조절을 해본다. 만약에 표준편차가 커지면은 얘는 곡선의 가운데가 이제 밑으로 꺼집니다.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양쪽으로 넓게 퍼진 모양이 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평균이 커지면은 얘는 당연히 좌우로 이동하는 거니까 평균이 커지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오른쪽이 큰 거니까. 근데 표준 편차는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요거 한번 좀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이러한 분포가 있다라고 해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표준 편차가 만약에 커졌어. 표준 편차가 큰 게 무슨 의미입니까? 표준 편차가 큰 게 무슨 의미네? 사실 그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니까 물론 같은 말이긴 한데 이제 의미가 어떤 의미니? 표준 편차가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 무슨 의미? 간격이 크다? 이게 뭐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편차가 크다라는 거야. 평균에서 뭔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 뭔가.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커질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게 좀 많이 등장하는 거야. 반대로 평균은 좀 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평균 근처에서의 그 확률, 이 높이 우뚝 솟았잖아. 뭔가 전체적으로 이제 밑으로 꺼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런데 그 이제 평균에서 멀어졌을 때의 그 확률은 더 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서는 오히려 곡선이 올라가서 그 면적이 이제 확률이었잖아. 확률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질 때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편차가 작다. 그러니까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거야.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돌연변이는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평균에 더 높게 솟아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거야. 이런 식의 모양이.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자, 이 내용 중요합니다. 얘도 이제 별표를 칩시다. 별표 2개 칩시다. 자, 표준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표준 정규 분포야. 표준 정규 분포.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확률 변수가 있어요. 평균은 m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래. 이러한 정규 분포 따른데. 근데 새로운 확률 변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z라는 걸 정의할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기존에 있던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준 걸로 정의할 거야. 그 우리가 전 시간에 막 이런 거 했지 않았었니? 만약에 y가 ax 플러스 b일 때 여기서 막 평균 구하고 막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런 거? 2에 ax 플러스 b 이런 거 우리가 앞에서 했었잖아요. 이런 거.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새로운 확률 변수를 이제 우리가 평균에서 다시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것으로 본 거거든요. 지금. 그럼 저걸 갑자기 왜 생뚱맞게 저걸 왜 보냐? 이제 저게 되게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 자, 생각을 해보자. 그 키, 그 다음에 이제 몸무게라고 할게요. 몸무게. 자, 이제 키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한 뭐 170이라고 가정해보고 몸무게의 평균은 60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도 이제 한 대충 줄게. 표준 편차도 이제 자, 표준 편차는 얘를 뭐 10 정도라고 주고 얘는 대충 한 5 정도로 이렇게 줘볼게. 이제 자, 그러면 내가 따지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자, 뭘 따지냐? 자, 만약에 나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봐. 나는 지금 키가 예를 들어서 180이야. 근데 몸무게가 만약에 이제 70이야. 몸무게가 70. 그러면은 이제 나는 키가 평균보다 당연히 크긴 크고 몸무게도 평균보다 더 높긴 하거든요. 다 평균 이상이잖아. 근데 이제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이제 좀 더 그 퍼센티지가 이제 더 높은지 만약에 등수로 따졌을 때 키 가장 큰 게 1등 몸무게 가장 높은 게 1등이라 치면은 나는 100명 중에 몇 등 정도 되는지를 만약에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얘네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등수가 높은지를 서로 비교를 해보고 싶어. 근데 이제 비교가 뭔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비교가. 얘는 대충 몇 등 정도 되고 얘는 대충 몇 등 정도 돼가지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내가 이제 우월한 건지를 따지고자 할 때에는 얘는 서로 이제 지금 다른 변수고 평균도 다르고 표준편차도 다르니까 얘네 둘 사이의 비교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저렇게 z를 x-m을 시그마로 나눠준 저런 표준화를 이제 해주게 되면은 얘네 둘 사이에 그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과정이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왜냐면은 평균을 빼버리고 표준 편차를 나눈다. 그러면은 이 평균을 빼버리고 표준 편차를 나눠버리게 되면은 얘네가 다 어떻게 통일이 되냐면은 자, 그 새로운 확률 변수 z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지금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계산하는 과정. 앞 시간에 배웠던 그 이거 막 끄집어내는 거 있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됐잖아. 얘는 뭐 a의 ex 플러스 b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앞 시간에 했던 거.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이제 해줘가지고 이제 얘는 a제곱 vx 막 이렇게 쓴 거 있었잖아. 요거를 지금 적용하는 거거든. 요거를. 해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x의 개수가 시그마 분의 1이어가지고 그걸로 튀어나오게 돼가지고요. 얘는 이제 이거를 계산해 보실 건데 그 x의 평균이 m입니다. x의 평균이 m. 그럼 얘가 이제 m이어가지고요. 이게 없어져요. 0이 됩니다. 0. 제가 0이 됩니다.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평균이 0이고요. 분산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시면 그 원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어가지고 위에 얘는 1이 나옵니다. 1.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그 분산이 1인 혹은 표준 편차가 1인 이상적인 분포를 지금 가정하는 거야. 이상적인 분포. 그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이러한 확률 변수 z의 분포인
n 0,1의 제곱을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얘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 확률 밀도 함수는 그 우리 아까 위에서 되게 복잡한 식 봤잖아. 거기다가 이제 m에다가 0 넣고 그 시그마 표준 배치에다가 1 넣으면 뭐 조금 더 간단해진대 이렇게. 그리고 그 그래프는 이렇대. 식은 뭐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제 식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식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표준 정규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색칠한 부분의 그 넓이를 이제 표로 나타낸 게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 교과서 받으시면 교과서 맨 뒤에 아마 저거 있을 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표. 자, 이제 확률 변수 Z로 나타내고 우리가 이제 그 대문자 Z가 뭐와 뭐 사이에 있을 확률은 교과서 맨 뒤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 보면 되는데, 보통 시험에서 다 이제 줄 거야 아마. 시험 볼 때 표 다 이렇게 일일이 안 봐도 몇 개 간단한 거 줘가지고 계산 편하게 아마 나올 겁니다. 계산이 편하게 나올 것이고요. 자, 뒤에 내용 이어서 볼 건데, 자, 이게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자, 요거를 잘해야 돼. 요거를. 이 단어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별표 3개. 별표 3개. 자, 확률 변수 Z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X는 M 대칭이거든요. X는 M 대칭. 근데 표준 정규 분포구나. 그러면은 직선 X는 0.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자, Z가 0 이상인 거 구하고 싶어. Z가 0 이상. 자, 이러한 분포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제 1번. 가운데가 0이에요. 표준 정규 분포는. 그러면은 0 이상의 확률 있지. 여기 확률 있죠. 여기는 정반대. 0 이하인 부분이랑 대칭이니까 같은 확률 나오지 않을까, 얘네들은? 이거 같은 거 맞네, 이거? 같은 거? 근데 그 값이 몇 으로서 같을까? 절반이죠. 0.5입니다. 0.5. 여기 단원에서는 분수는 잘 안 씁니다. 소수점으로 씁니다. 여기 단원은.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0과 A 사이의 확률이 이제 뭐랑 같은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것인데, 자, A를 내가 만약에 이 정도로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 넓이 알고 싶은 거거든. 여기 넓이 대칭해가지고 마이너스 A인 지점을 찍는 거야. 마이너스 A. 이렇게 마이너스 A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 여기랑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랑 대칭이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 로 해주시고, 세 번째는 A에서부터 B인데, 쟤도 이제 마찬가지로 A 잡고 B 잡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여기란 말이지.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 쟤도 똑같이 대칭이야. 음수 쪽으로 대칭해 줄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A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B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랑 같다. 여기랑 같은 겁니다. 여기 대칭해가지고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랑 이제 같다라고 이제 할 건데, 여기랑도 같은데,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조금 다르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조금 다르게 이제. 자,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또 다른 상황으로 써볼게, 이거를. A, B. 자, 여기 이 분홍색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그 0부터 B까지 여기 있죠. 0부터 B까지. 여기에서 그 0부터 A를 제외합니다. 여기 가운데를 제외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제외하면은 A에서부터 B가 나온다라는 원리야.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를 빼준다라는 원리여가지고 0부터 B에서 0부터 A를 이제 빼준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요것도 그 반대 부분으로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A 이상인 부분을 볼게. A 이상인 부분. 쟤는 어떻게 되냐면은
0이고. 자, A를 딱 이렇게 찝습니다. A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A 이상인 게 여기 맞니, 여기 얘들아? 여기죠. 그러면 얘도 이제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대칭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마이너스 A 해가지고 여기랑도 일단 같아, 일단. 여기랑도. 저기랑도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이 절반, 여기 전체 절반 있죠? 0보다 오른쪽의 넓이가 아까 0.5라고 했잖아요, 위에서. 0.5에서 여기 빼는 거예요, 여기. 0부터 A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볼 거야. 0.5에서 이 0부터 A를 빼주면은 나머지 분홍색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0.5에서 0부터 A까지를 빼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A 이하인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물어보는 넓이가 여기야. 여기. 여기 맞니? 물어보는 넓이가? 여기는 그 얘도 0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0부터 A의 넓이 플러스 나머지 전체는 이거 0.5 맞니? 0.5? 나머지 왼쪽 전체 0.5입니까? 0부터 A 플러스 나머지 0.5를 더합니다. 0.5에다가 0부터 A를 더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A에서부터 B까지거든요. 마이너스 A에서부터 B 이렇게 표시해보면 자, 얘 넓이 구하는 거거든. 자, 얘 넓이 구하는 겁니다. 얘 넓이. 자, 얘 넓이는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 얘도 0 기준으로 잘라. 0 기준으로 자를 거거든. 그러면 이 0부터 마이너스 A 이게 뭐였습니까? 0부터. 이거 뒤집어가지고 여기 0부터 A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뒤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그 마이너스 A에서 0, 0부터 B지만 얘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0이 그냥 0부터 A까지와 같다. 저렇게 옮겨서 생각할 거야. 옮겨서. 그래서 이 단어는 저렇게 그냥 마구마구 옮겨서 확률을 계산할 것이고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 자 이제 표준화거든요. 표준화. 자 표준화는 이제 그 아까 Z가 X-M 나누기 시그마로 이제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었는데 얘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0,1의 제곱을 따르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를 표준화라고 합니다. 바꿔주는 거를. 그러니까 Z로 다 바꿔놓고 푸는 거야. 다 똑같은 확률 변수 Z로 바꿔놓고. 우선 우리는 Z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자, 그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 가운데 있는 거. 자, X가 있는데 평균을 빼고 그 표준표차로 나눠주면은 가운데가 Z로 바뀌죠. 그럼 양변도 똑같아. 평균을 빼. 평균을 빼. 그 다음에 표준표차로 나눠.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은 제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 Z2에 대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시그마 A-M Z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분의 B-M 이렇게 Z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X의 범위를 Z의 범위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X의 범위를 Z의 범위로. 그래서 원래는 이제 X에 대한 그런 분포였었지만 이제 표준화를 거쳐서 이렇게 새로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우리는 확인을 하는 것이고 됐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는데 자, 문제가 이래. 자, 확률 밀도함수 두 개 주어져 있는데 이걸 보고 확인해봐라. 그 확률 밀도함수가 정규분포를 따라서 그 평균이 크면은 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뭐 표준표차가 크면은 뭐 중심이 내려가고 양쪽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G가 더 오른쪽에 있잖아. G가 그죠? 지금 G에 대응되는 확률 변수가 X2거든요. G에 대응되는 게. 그 다음에 F에 대응되는 거는 지금 X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G에 해당하는 부분이 평균이 더 크다. 여기가 더 크다. 뭐보다? 앞에 F보다.
그래서 기억. x2는 평균이 x1보다 더 크다. 맞는 설명입니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큰 거라는 거야. 니은은 분산이 그럼 뭐가 크냐라는 건데, 이거 그림 얘들아 봤을 때 G는 이 평균이 더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리고 반대로 양옆이 좀 올라와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거는 표준 편차가 커진 거, 작아진 거. 예, F보다는 G가 더 표준 편차가 큰 거거든요. G가. G에 해당하는 부분, 뒷부분이 그런 분산도 더 커야 되는데 얘는 틀렸다.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자, 디귿은 이거 평균에서의 함수값 물어보는 거거든. 평균이 가장 우뚝 소수인데요. 함수값이 더 높은 거는 여기죠. 그래서 F가 더 크다라는 게 맞는 설명. 기억 디귿으로 이제 확인해 주는 거야. 기억 디귿.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기억 디귿 해주시고 필수해줘. 자, 요거 좀 잘 봐야 돼. 요거 정규 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건데, 자, mx 스몰 x는 오른쪽 표와 같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따를 때 얘를 이제 구해주라 라는 거거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자, 얘들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일단 문제에서 그 m하고 그 시그마를 줬거든, 이미. 그래서 m 대신에 60 넣고 시그마 대신에 4를 넣어줄 거야. 자, 의미는 이거, 얘들아. 무슨 의미냐면은, 가운데가 이제 60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4인 지점이 있고, 68인 지점도 있을 것이고, 72인 지점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x가 64일 때는 60에서 64까지에 대한 확률이 0.3413이라는 거야. 스몰 x를 64로 놨을 때 60과 64 사이의 확률이 이거라는 거거든. 그게 여기서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넓이가 뭐다? 0.3413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 넓이가 0.3413.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여기 x 여기가 68로 바뀌었네. 그럼 60에서 68까지가 477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0.477이야. 여기까지가 0.477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x를 72까지 벌렸을 때 60에서부터 72, 이제 여기까지 보는 거거든. 여기까지거든요. 여기는 0.4987. 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일단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 값을 이제 이용해서 요 새로운 확률의 값을 구해주는 건데, 이게 사실 중요한 게 평균에서 표준 표차가 몇 개만큼 차이가 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보시면은 P, 자, 48 대문자 X 64인데, 얘네들을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표현해줘야 돼.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그럼 봐봐. 자, 이제 이 48이라는 수는 평균 60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에서 표준 편차 몇 개 뺀 겁니까, 이거? 표준 편차? 48이라는 거는 12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4, 30이잖아, 4, 32. 얘가 3개 필요한 거지. 60 마이너스 4 곱하기 3. 3 곱하기 4로 씁시다. 64는 평균에서 그 표준 편차를 한 번 더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사실 P, 자, 봐. m-3 시그마, 그 다음에 이제 m 플러스 시그마. 자, 여기 구하는 건데, 요거 구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어떤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가운데가 지금 이제 60인데, 자, m-3 시그마. 한 요 정도쯤으로 잡자, 이제. 여기가 이제 m-3 시그마. 얘가 이제 48이죠, 이제. m 플러스 시그마. 한 요 정도쯤. m 플러스 시그마 64. 요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확률이 그럼 여기잖아요, 여기 물어보는 거지. 여기는 그 60이 또 이제 평균이잖아요, 평균. 여기 평균으로 좀 표기해 볼게.
그러니까 M하고 M 플러스 시그마 사이의 확률. M하고 M 플러스 시그마는 아까 요거 맞니 얘들아? 요거? 0.3413 맞니 저거? 여기 넓이가 0.3413. 여기 넓이.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0.3413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M에서부터 M-3 시그마는 우리 이거 대칭해가지고 M에서 M 플러스 3 시그마 요 전체를 아까 봤었거든요. 요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이는 0.4987로 지금 표현이 됩니다. 여기는 0.4987이야. 4987. 대칭성에 의해서 저렇게 옮겨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칭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자 뭐다? P 자 M-3 시그마에서부터 M까지에 대한 거랑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이제 해준 거기 때문에 얘 계산하신 게 아까 0.4987 0. 그 다음 몇이야? 3413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몇입니까? 0.884 딱 떨어지겠네요. 얘가? 이렇게 확률값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넓이만 잘 찾으면 되는데 넓이만 결국 M 플러스 시그마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지만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바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인데 자 얘는 정규분포가 이제 제곱 그 다음에 이제 PM에서 M 플러스 2 시그마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제 X가 A, EI일 확률이 977이다 라고 나와 있어. 977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문제에서 M에서 M 플러스 2 시그마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분포를 잡았을 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0.477이라는 거거든. 여기가 그렇다는 거거든. 근데 A, EI일 확률이 977이라고 나오고 있잖아. A를 딱 집었을 때 걔보다 작거나 같은 게 977이야. 근데 뭔가 좀 숫자가 비슷해. 배열이. 977이 477이. 어떻게 봐야 될까? 네. 얘는 사실 0.977이라는 게 0.5 더하기 0.4772로 봐서 사실 여기 분홍색이 477이었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왼쪽 전체 있죠? 여기 0.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5랑 477을 더해서 얘가 나오도록 A가 사실 얘가 A구나 그러면 얘가 A로 잡혀가지고 여기 나머지 0.5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0.5가 저기 이제 반대편에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고 그럼 끝났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이거 줬잖아. 이제 다 평균하고 표준표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M이 40 시그마가 6 이렇게 좀 끝. 52 이게 끝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좀 잘해야 되는 거는 그 문제에서 477이 저런 기본 숫자 주고 구하고자 하는 그 확률 있잖아. 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얘를 이용해서. 지금은 0.5를 더한 거잖아. 어떤 것도 있냐면은 그 전체 확률 1에서 뺀 것도 있고 1에서 얘 뺀 거. 아니면은 얘 2배가 나올 수도 있어. 아니면은 절반은 잘 안 나오는데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관성을 좀 잘 관찰해 주셔야 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관찰을 잘 해주셔야 되고 얘는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5번, 6번, 7번 자 이제 표준화 이제 Z로 이제 표준화하는 것을 한번 해볼 것인데 Z로 확률 변수 둘이가 이제 다르면은 이제 똑같이 이제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화라는 걸 거친다고 했어요. 표준화는 뭐였냐? Z는 뭐였니? Z. 표준화 Z는 뭐였습니까? 표준화 Z. Z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주시면서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이게 표준화다. 저게 표준화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저기 나와 있는 서로 다른 두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얘네를 각각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똑같은 확률 변수 Z로 만들 것이다. 똑같은 확률 변수.
그럼 보세요. 24, x, 30인데, 35, y, k거든, 얘가 이제. 확률이 같대. 근데 서로 다른 두 확률 변수여서 비교가 쉽지 않아. 비교를 해주려면은 똑같이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돼. 표준화 과정. 그럼 보세요, 이거. 자, 우선 x 부분 표준화할 때 여기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눠줄 건데 x 쪽에 해당하는 평균 얘거든요. 20 평균, 4가 표준편차야. 그거로 양 변을 다 나누고 빼줍니다. 20 빼고 표준편차 나눠 4로. 자, 20 빼고 표준편차 4로 나눠 20 빼고 표준편차 4로 나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자, 뒤에 35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y 부분이니까 y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를 그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y 부분 평균 빼. 저기 30이야. 표준편차는 5야. 그러니까 35에서 30 빼가지고 표준편차 5로 나눠주시고, 그럼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눠주시고, 자, K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주시면 되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해주면 되거든. 요거를 기면, 그러면 이제 계산만 좀 짜잘짜잘한 계산만 마저 해주면 돼. 얘는. 자, 얘는 이제 1입니다. 가운데 이거는 Z로 바뀐다라고 해서 Z로. 그럼 Z로 바꿔요. 얘는 계산하면 3이 나옵니다. 얘는 계산하면 1이고요. 가운데는 Z로 바뀐다라고 했고요. 얘는 계산이 안 되니까 냅둘게. 자, 얘네 둘이 같다라는 겁니다. 얘네 둘이. 쟤네 둘이 같대. 그러면 이게 앞에가 1 똑같네? 뒤에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 뒤에가. 그래서 뒤에 얘가 몇이면 되는 거야? 3이면 된다. 3. 그래서 5분의 k-31, 3입니다. k 구해보시면 아마 45가 나올 거예요. 45.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45가 나온다. 45. 그래서 원래는 이건 좀 쉽게 나온 거고 복잡하고 어렵게 나오면은 막 부호가 뒤집어진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대칭성 이용해서 해주면 돼요. 대칭성.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여기가 마3이야. 그럼 얘가 몇이면 될까? 얘가 마1이면 됩니다. 대칭성. 왜냐면은 Z는 이제 평균이 M인데 1에서 3까지에 대한 확률이잖아. 여기를 물어보는 거잖아. 좌변이. 근데 대칭인 게 뭐가 또 있습니까? 같은 확률이 이제 옆에 보면은 이제 마3하고 마1 해가지고 여기랑 같잖아. 그러니까 마3이 나왔으면 여기 마1이 나와줘야 되는 거. 대칭성으로. 이게 같은 확률의 값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같은 확률의 값. 반대보호로 나와도 저렇게 확인해줘야 돼. 저렇게. 이렇게 확인해주시고, 그다음 8번. 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유형인데 문제가 이래. 자, 확률 변수 x가 이제 정균표를 따르는데 저거를 만족시키는 걸 한번 찾아봐라 라는 거거든요. 이제 저거를 만족시키는 거. 자, 일단 15x a 0.9104로 나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표준화를 일단 해봐야 돼. 일단 표준화를. 자, 평균이 21이고 표준편차가 3이라는 거 확인합니다. 그러면 평균 21을 빼주시고 표준편차 3으로 나눠. 평균 21을 빼주시고 표준편차 3으로 나눠주시고 평균 21을 빼주시고 표준편차 3으로 나눠. 자, 이렇게 일단 나올 것이고 표준화 하는 거죠. 표준화. 평균 빼고 표준편차 나눠주는 거죠. 입니다, 저게. 그 다음에 조금 더 계산해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앞에가. 가운데 Z고요. 여긴 그대로 쓸 거거든요.
3분의 A-21. 일단은 그대로 쓸 거거든. 얘가 9104야. 그럼 얘들아 의미를 봐봐, 얘들아 의미를. Z는 가운데가 0입니다. Z는. 마이너스 2부터 보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2부터.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2보다 큰 부분을 보는데 그 확률이 0.9104야 이제. 그러면은 얘들아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볼까? 얘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 얘가 0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얘가? 이 확률 값이 0.9104야. 그럼 얘는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0보다 작아버리면은 여기로 잡혀. 이거 0.5보다 작은 확률이잖아 얘는. 그죠? 왼쪽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른쪽이 잡혀야 될 거야 오른쪽에 이제. 그래서 3분의 A-21 나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그 확률이 여기랑 여기의 합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랑 여기의 합. 여기까지 오케이? 쟤네 둘의 확률이 합으로 보는데 근데 그 초록색은 이거 0부터 2까지의 확률이랑 같죠? 대칭이니까 0부터 2. 이거 맞니? 0부터 2까지의 확률이랑 같니? 그러니까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소문자 Z가 2면은 여기 소문자 Z 자리에 2가 들어가가지고 0부터 2까지에 대한 확률이 얘로서 주어지는 거야. 4772로 주어지는 거야. 4772. 0.4772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소문자 Z가 들어가면은 0부터 2까지에 대한 확률 여기가 477이다. 초록색이 477이. 여기가 477이다. 여기가 이제 477이. 그런데 얘네 둘이 더한 게 몇이다? 9104잖아. 그러니까 얘는 0.477이 더하기 그 다음에 아직은 모르는 그 분홍색의 값.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니? 이걸로? 그러니까 이 분홍색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흰색에서 빼주면 되잖아. 계산해봐야 되겠죠? 이거 소수점 계산. 해보시게 되면은 0.437 33인가요? 433이? 그러네요. 0.4332가 나올 거야. 저 네모가 저렇게 나올 건데 그럼 433이 어디 있니? 433이가 여기 있어. 1.5에 대응되는 값이야. 소문자 Z가 1.5. 그러니까 여기가 1.5인 거야. 1.5. 1.5인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1.5에 대응되는 것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대칭성 이용해가지고 이제 확률을 이제 구해주는 것이고, 대칭성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5다라고 해가지고, 얘 이제 분수로 표현을 안 하고 바로 해봅시다. 3분의 A-21이 1.5. 양변에 3 곱해서 4.5. 네. 그래서 A 구해주시면 25.5. 요렇게 A 값을 좀 구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요렇게 A 값을 구할 것.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이제 요 분홍색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동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거. 정균표가 좀 너네들한테는 좀 재미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약간 조금 가끔 가다가 그냥 좀 흥미로운 게 나오는 게 실생활에 이제 좀 적용되는 저런 게 나오거든. 실생활에 적용되는 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한 개는 무게가 이제 평균이 20이고 표준표차가 5인데 30g 이상은 불량이다. 그러면 불량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불량일 확률. 그러니까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불량인 것 같거든. 너무 무거우면은 그 확률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그 무게 있죠. 이 무게를 확률 변수 x로 두면은 그 무게가 30 이상이면은 불량인 거잖아요. 지금 그 무게가 30 이상이면 불량. 그러니까 얘가 불량품일 확률이다. 불량품일 확률 쟤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무게를 x로 놨을 때 그 무게가 30 이상일 확률 얘를 구하는 거거든요. 표준화 들어가는 겁니다. 표준화 들어갈 거야. 그럼 평균 20 빼고 표준배차 5 나눠주고 우변도 마찬가지. 평균 20 빼고 표준배차 5 나눠주고. 그럼 해보시면은 Z 여기는 이제 2가 나오거든요.
2가. 그럼 표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거를. 2, 0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 여기를 구하는 거야, 여기. 그쵸, 좋습니다. 이 분홍색 부분의 넓이는 0보다 큰 부분의 넓이, 0.5에서 0과 2 사이, 여기 빼는 거 맞니? 여기 빼는 거 맞습니까? 그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0.5 마이너스 그 0과 2 사이의 확률을 이제 빼주시는 거니까 0과 2 사이인 거는 0.48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0.48. 그걸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0.48 빼니까 0.02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즉 저런 상황에서 무게가 20이 평균이고 표준배차가 5인 이런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 부품은 30g 이상일 확률, 불량일 확률이 2%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불량일 확률이 2%이다 라는 것이고, 여기까지 쓰시고, 불량일 확률은 2%이다 라고 하십시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자, 필터 10번 도수 구하기. 자, 요거 도수 구하는 거. 자, 요거 좀 잘 봐야 되는데 도수는 이거야. 그냥 전체 인원수 곱하기 확률이야. 이게 도수입니다, 전체. 당연한 겁니다, 저거는. 우리가 어떤 그 특정, 예를 들어서 특정 사건을 뭐 만족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은 전체 개수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문제가 400명 확통시험 맞는데 평균이 58점, 표준편차가 8점이랍니다. 그럼 확통시험이 42점 이상, 66점 이하인 학생 수가 몇 명이겠는가? 라는 걸 이제 계산하는 거거든. 그 확통시험 점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두게 되면은 문제는 그 x가 42 이상, 66 이하라는 요 확률을 구해주는 거야. 요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쟤야. 근데 평균 이런 거 다 주어져 있습니다. 표준편차. 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평균은 지금 58이니까 58을 빼주시고 표준편차 8로 나눠줍니다. (66-58) 나누기 8. 자, 요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데, 요 계산만. 계산을 그냥 합니다. 마이너스 16이어서 분자가 마이너스 2부터 z가 얘가 이제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확률만 계산 잘 해주시면 되는데, 저 확률만. 가운데 0, 마이너스 1. 구하는 확률이 여기, 요거 맞니? 구하는 확률. 마이너스 2와 1까지. 근데 저거를 대칭성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대칭성 이용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대칭성.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2와 0은 얘들아 요거 보면 되니 요거? 0부터 2까지 요거 보면 되니?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의 넓이 대칭해서 마이부터 0이잖아. 여기가 0.48이고 0.1은 다시 0과 1 사이는 이제 요거 고지고대로 요거 이제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0.34야. 더해 주셔가지고 0.82 라고 일단 확률은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체 인원수를 곱해줘야 돼. 그러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학생수를 곱하는 거니까 400을 곱합니다. 400을. 400을 곱해줘야 돼. 그럼 몇입니까? 328 나오니까 이렇게 328. 인원수를 얘는 답으로 해줘야 돼. 주의해줘야 돼.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인원수가 답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필수제 11번. 자, 여기는 최저 점수 구하는 건데 약간 이겁니다. 어느 대학교 교양 수업의 평가 점수가 평균이 40, 표준 편차가 5점인데 상위 8%면은 A학점이래. 저기 상위 8%라는 게 점수가 높아야 좋은 거잖아, 당연히. 문제도 잘 봐야 돼. 저게 문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따지고자 하는 게 평가 점수에 대한 건데 점수는 높으면 좋죠, 보통. 근데 반대인 게 있어. 낮아야 좋은 게 있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은 달리기 기록 같은 거. 그거 시간이잖아. 이건 짧아야 더 좋은 거잖아요. 시간이 작아야. 그런 거는 이제 X가 더 작아야 좋은 겁니다. 얘는 X가 커야 좋은 거고, 이 문제 상황은. 그럼 얘는 이제 8% 이상이면 A학점이다. 그럼 A를 받으려면은 그 몇 점 이상이어야 되는가라는 거야. 몇 점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상위 8%라고 이미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확률 변수 X를 평가 점수라고 볼 거야. 근데 얘는 지금 평균이 몇이야? 40. 표준 편차는 5야. 근데 보세요. 그 Z에 대한 분포도 내가 지금 그릴 건데 Z는 평균이 0이잖아, 여기서는. 얘는 X고 얘는 Z야. 근데 성적이 가장 좋은 8%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얘가 뭔지 구하는 거야. 요 A가 뭔지 구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넓이가 0.08로 나와줘야 되는 거야. 0.08로. 성적이 가장 좋은 8%니까 점수가 가장 높은 8%, 그 8%에 해당되는 지점의 점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표준화를 이제 했을 때에도 이게 대응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이제 마찬가지로 0.08일 때의 자, 여기를 또 이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를 확인해 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그 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0.08이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여기가 몇이란 얘기니? 여기가? 0.42 맞니, 이거? 0.42? 전체가 0.5잖아? 그 여기가 0.42죠, 여기가? 그러면 0.42 찾아. 여기 있네. 1.4라네. 1.4. 1.4래. 그러니까 요 B가 몇인 거야, 그러면? 1.4가 되는 것이죠. 1.4. 그러니까 이 표준화하는 식 Z는 X-M 나누기 시그마에다가 이 Z 자리에다가 1.4를 넣고 평균에다가는 그 원래 시험 점수 평균 40 표준 편차는 5를 넣어주시면은 그때의 그 커트라인 점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의 커트라인 점수. 그래서 양변을 5 곱해가지고 7은 X-40인데 X가 47입니다. A, D가 0.0%인가요? 네? 8%라서 8%여서 원래 퍼센티지는 곱하기 100을 하죠. 곱하기 100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수는 47점이다. 저러한 분포일 때 8% 이상 맞고 싶으면은 47점을 맞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47점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이 이제 조금 하나 더 있고 두 문제 정도가 더 있는데 여기는 간단합니다. 여기는 어려운 거 없고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조금 힘냅시다. 자, 마지막 내용은 전 시간에 이항 분포를 배웠잖아요. 그 이항 분포가 사실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정규 분포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만약에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에 대해서 따지는 거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그러면은 n번 던지니까 확률이 또 6분의 1이니까 bn, 6분의 1이라는 분포를 따르는데 근데 그 시행 횟수가 10번일 때, 30번일 때, 50번일 때의 그 확률 질량 함수를 그린 겁니다.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n이 11대를 보세요. n이 11대. 맨 왼쪽이 노란색이거든요. n이 11대 그 사건이 안 일어날 확률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일어날 확률이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거야, 지금.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근데 시행횟수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30번일 때, 보라색.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늘색은 50번일 때거든. 시행일수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 이항분포의 그 곡선의 모양이 뭔가 정규분포 비슷하게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정규분포 비슷하게. 그래서 이항분포가 이제 그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정규분포화 됩니다. 정규분포로도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정규분포로 생각해서. 자,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지니까 이항분포 n, 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확률 변수 x는 정확히는 아니고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따른다. 정규분포 np, 분산인 npq 요러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np, npq라는 평균 분산을 이제 우리는 따르게 되는 것이고, 평균 분산을. 근데 이제 좀 애매하지?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게 조건이 애매하죠? 이제 보통 np가 5 이상, nq가 5 이상, q는 1-p야. 보통 요럴 때를 의미합니다. 보통 저럴 때를. 자, 그래서 간단해. 이항분포도 충분히 np와 nq의 값이 충분히 크면은 정규분포처럼 생각해서 풀자라는 내용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그냥 풀면 됩니다, 이거는. 그럼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좋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인데, 확률 변수 x가 저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저거를 이제 구해보라라고 했어. 원래, 이게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총 100번 시행을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따지고자 하는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야. 그러면은, x가 24 이상인 확률이니까, 100번 던졌을 때, 저 사건이 24번 이상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24번 이상 일어날 확률. 그럼 원래는 저게 얘들아, 이항분포로 풀면 이거거든. 24 이상인 확률은 원래는 뭐냐. 24일 때. 이항분포에서 25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더해야 돼요, 원래는. 이거를 100까지 다 더해야 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이항분포에서 세웠던 그 확률 질량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100시 24, 5분의 1에 24, 그 다음에 5분의 4에 76. 지금 이 식 하나가 얘지. 이거를 계산해서 싹 더해야 되는 거죠, 이제. 100까지 이제. 100시 100. 5분의 1에 100제곱. 5분의 4에 빵제곱. 자, 여기는 100이죠. 이거를 원래는 다 계산해야 돼, 이거를. 끔찍하죠, 이제. 계산하려고 하면은. 근데 저렇게 일일이 계산 안 해도 정규분포에 근사적으로 이제 따르기 때문에 정규분포처럼 그냥 풀어도 된다. 정규분포처럼. 그럼 정규분포처럼 푸는 거는 그냥 여기서 평균 분산 구하세요. 평균은 np죠, np. 그러니까 쟤네 두 개 곱한 20이야. 20. 분산은 npq거든요. q는 1-p니까 지금 np가 20에서 1-5분의 1에서 얘는 16이 나올 거야, 16. 그래서 표준표자가 4입니다, 4.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끔찍한 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p, x가 24 이상일 확률이니까 저 평균 이제 요거 구한 것들 있잖아. 얘네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 왜 그러냐? 이항분포를 따르기도 하지만은 정규분포 20,4의 제곱을 따르기도 한다. 저걸 토대로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저걸 토대로. 24-24.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해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끝. 그러니까 쟤는 Z로 바뀌어서 Z가 1 이상일 확률. 요거 이제 구해주시는 것인데, Z가 1 이상일 확률. 쟤는 자, 1 이상일 확률 여기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구하는 건데, 그리고 0과 1 사이의 확률 필요하잖아. 그게 0과 1 사이의 확률이 3413입니다. 3413. 0.3413으로 여기 넓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넓이가. 그럼 나머지 우리 계산해낼 수 있죠. 나머지. 네, 0.5에서 저거 빼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빼주시면은 0.1587이 나옵니다. 0.1587.
여기까지 됩니까? 0.1587까지 해주시면 되고 1587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쓰시고 자, 마지막인데 자,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활용이요, 활용. 동전 던지기 활용할 건데 한 개의 동전을 100번 던질 때 시행에서 100번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야. 근데 45번, 65번 사이로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앞면에 나오는 개수를 확률 배수 x로 해주면 이항분포 100,2분의 1을 따르거든요, 얘가. 이항분포 100,2분의 1. 그래서 여기서 평균하고 다 구합니다. 평균은 NP니까 이제 50이고 분산은 NPQ니까 50에다가 이제 Q에 해당하는 1-2분의 1까지 곱해주시는 건데 얘가 이제 25야. 25.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이제 5라고 나오는 겁니다. 5. 표준 편차가 5입니다. 표준 편차는 5다.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따라서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기도 한다. 50,5의 제곱. 요거 가지고 문제 풀어야지. 요거 가지고. 이항분포로 처음 나타낸 거를 정규분포화 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저 곡선을 그리시면 되는데 자, 처음이 지금 보시면 45번 이상 65번 이하의 확률이잖아.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45에서 65 사이입니다. 얘를 표준화를 해줄 거야. 표준화. Z로 우리는 항상 만들어줘야 돼. Z로. 그러니까 평균 50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눠. 마찬가지 가운데도 해주시고 자 65에서 50 빼주셔가지고 표준 편차 5로 나눠.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요걸로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몇이야?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이제 Z. 여기는 이제 3이잖아,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저기 나타내면 되겠지? Z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셔가지고 마1 3 해서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의 합으로 볼 수 있니? 얘네 둘의 넓이 합. 네. 초록색은 1. 얘 봐야 되고 분홍색은 얘 보는 거 맞니? 네. 쟤네 두 개? 네, 쟤네 두 개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3413이랑 0.4987 요거 둘로 얘네 둘로 더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3413 더하기 4987 그러면은 0.84 이렇게 나오는 거네. 0.84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